그러면서 이 마크 길버트 칼럼니스트가 지금 현재의 녹색 자금 이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을 하는 관계로 유튜브를 지금 저희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배경이 조금 달라졌죠? 워킹맘이다 보니까 청소를 못해가지고 원래 쓰던 백그라운드가 지저분해가지고 소파로 옮겨왔습니다. 저희 집을 다 보여줄 것 같다고 불길한 예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계속 그렇게 되고 있네요. 워킹맘 이렇게 힘듭니다. 자, 오늘은 블랙락의 전 투자 책임자가 그린워싱에 대한 도전적인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이런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썼는데요. 그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ESG 투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워싱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 한번 유튜브로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랙록에 있는 전 지속가능 투자 책임자 타리크 펜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칼럼 때문에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USA 투데이에 오피니언을 썼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월스트리트는 경제 체제를 그린, 녹색으로 세탁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 핵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투자는 마케팅 과대 광고, 홍보 스핀, 그리고 투자계의 불성실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라면서 비판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블랙록은 알다시피 8조 7천억 달러 정도, 9조 달러, 최근에는 그렇게 늘었는데 그 정도의 세계 최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말하자면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이 펜시는 2008년 초부터 2019년 9월까지 재직을 했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기술 관련한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펜시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의 뮤추얼 펀드가 특별한 어떤 전략의 변화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친환경으로 브랜드화되고 ESG 펀드의 투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 정유사라든지 아니면 패스트 패션 기업 같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래 애초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는 데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을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증권거래위원 SEC에서 그린워싱이냐 아니냐, 상품의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하는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타리크 펜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이 두 가지 위험 모두 과학과 정책의 결합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이슈를 자유시장, 프리마켓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자유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고 기후변화가 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랙록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 투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밀싹이라고 위트그래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위트그래스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독과 혈액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싹을 처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밀싹은 마케팅도 잘 돼 있고 돈도 잘 버는 아이디어지만 실제로 암을 치료하거나 암 진행을 늦춰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밀풀은 오히려 대중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학요법과 같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조치를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방해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정부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칼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를 기사에 소개했어요. 마크 길버트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쓴 말이 전 블랙록 책임자가 그린워싱에 호루라기를 불었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모닝스타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250개 이상의 기존 유럽 펀드가 ESG 펀드로 리브랜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분기에만 전체 자금의 거의 45% 정도에 달하는 1,000억 유로가 ESG 펀드로 신규 자금이 다 글로 몰려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펀드들이 ESG 라벨을 붙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3월 초에 SFDR이라고 지속가능 금융 공시에 관련된 규제를 냈잖아요. 이 마크 길버트 칼럼니스트는 이 SFDR이 목적은 맞는데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SFDR에 따르면 유럽 펀드가 세 가지 이제 몇 조 그 SFDR 규정에 따르면 9조는 정말로 흔히 많지 않은 진짜로 임팩트 펀드,
진짜의 다크 그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라든지 헬스, 청정, 수자원 같이 완전한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고 8조의 경우는 연녹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E나 S의 특성을 가진 그런 펀드를 가리키고 나머지 펀드가 거의 대부분 6조에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칼럼니스트는 지금과 같은 투자 풍토에서 아무도 6조라는 펀드를 권유하거나 가입하거나 이렇게 분류할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8조에 따라서 자금을 분류하고 싶은 유혹이 끌 거다. 그렇기 때문에 8조하고 9조의 기금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음으로써 대부분이 이제 그린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여기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그린와싱을 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생기고 이 SFDR이라는 규칙 자체가 좀 느슨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길버트 칼럼니스트가 지금 현재의 녹색 자금 이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개척시대의 서부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부여를 하려고 EU가 SFDR도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타리크 펜시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다. 타리크 펜시의 주장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또 다른 칼럼니스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그 존 헤일 이분은 미디엄을 통해 가지고 이 펜시가 정말 야만적인 입장을 주장을 해 놓았으면서도 이 자신의 야만적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정말 간단하게 밖에 제공을 안 했다라고 또 이 글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ESG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핫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버블에 대한 교통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라는 이 큰 흐름이 버블이 막 이렇게 확 꺾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